네, 이제 두 번째 주제는 원수님이 준비하신 HTTP2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회사에서 뭐 이것저것 하면서 많이 이제 좀 공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HTTP2에 관련된 건데, 그 HTTP2를 우리가 뭐 좀 나온 지는 좀 오래됐고, 지금 HTTP3도 나오고 있지만, 네. 사실 저는 HTTP2라고 하면 그냥 되게, 그냥 성능이 좋아졌구나, 뭐, 멀티플렉싱이 됐으니까 뭐 성능이 좋아졌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뭔가 HTTP2를 쓰면서 막 다양하게 고려해야 될 게 많더라고요. 그냥 단순히 HTTP2만 쓴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음,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HTTP2를 그냥 크롬이나 뭐 파이어폭스 이런 데서 자연스럽게 쓰게 된 거고,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 많은 이제 웹사이트들, 특히 이제 정적 페이지를 사용하는 많은 이제 CDN 같은 데 붙이는 데 보면은 HTTP2를 많이 쓰거든요. 실제로. 네. 뭐 H3를 쓰는 데도 되게 많고. 오, 그래서 그거를 좀 공부를 해봤죠. 뭔가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근데 뭐 사실 아직 뭐 제가 완벽하게 이해한 건 아닌데 좀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이제 HTTP2를 쓰는지 어떻게 아는지는 여기 보면 이제 크롬 익스텐션이 아니죠? 이거 개발자 도구인가? 네, 네, 이거 맞습니다. 키면 여기 프로토콜에 이제 H2라고 나오는 게 이제 HTTP2 버전인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건 제가 테스트를 한 거고, 이제 ng HTTP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맥에서 그 ng HTTP를 사용하면 네, 로컬에 그걸 띄워줘요. 로컬에다가 그 데몬을 띄울 수도 있어요. HTTP2만 가능한 걸로. 네. 네, 근데 음, 저 ng HTTP 명령을 사용하면 실제 어떤 웹사이트에 붙을 때 그 투로 네고시에이션 하게끔 붙어요. 그래서 실제 저 구글에다가 넣어도 저런 식으로 투로 붙게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뭐 제가 나중에 이제 HTTP2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게 되면 나중에 실습을 좀 진짜 해보는 방향으로 하고,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냥 HTTP2가 동작하는지 네. 정도만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HTTP2를 제가 네. 요청하려면 이 뭔가 헤더값 변조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특수한 명령을 사용하는 건가요? 아, 도구를 사용하는 이, 건가요? 이게 헤더를 넣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HTTP2를 사용을 할 때,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뭐 헤더를 가지고 실제 업그레이드 헤더를 붙여서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어, 나는 네, HTTP2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저기 나온 것처럼 저 ALPN 프로토콜, 네, ALPN이라고 해가지고 저기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 네고시에이션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기 보면은 이제 애플리케이션 나는 내가 예를 들어 그 요청을 보낼 때 나는 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 사용하고 싶어 라고 이제 네고시에이션 과정을 거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 저 과정을 통해서 나는 HTTP2를 우선시해서 그 하고 싶어. 그럼 서버가 그걸 지원하면 그걸로 요청이 되는 거고, 서버가 HTTP2를 지원하지 않으면 HTTP1으로 이제 통신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근데 뭐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중간에 HTTP1으로 하는데 내가 헤더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스위칭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101번 스테이터스 코드가 내려와요. 그럼 다시 그걸로 HTTP2로 붙거든요. 101번 처음 네. 들어봐요. 네. 101번이 이제 스위칭 프로토콜이라는 어, 스테이터스인데, 뭐 웹소켓 같은 거에서도 많이 와요. 웹소켓 같은 거 이제 HTTP로 아, 보내다가 웹소켓으로 프로토콜을 스위칭해야 되는 경우에 이제 101번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뭐 네네, 그거는 차치하고. 네,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원래 이제 HTTP나 HTTP나 사실 1.1에서는 둘 다 가능하잖아요. 네네, 어쨌든 TLS 레이어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TCP 핸드쉐이크를 하고 나서 뭐 클라이언트 헬로 보내고 TLS 과정이 붙고 하는 건 HTTP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HTTP2도 원래는 초기에는 그게 뭐 됐다고는 하는 걸 봤어요. 뭐 HTTP2도 TLS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뭐 네네. 그렇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그 지금 브라우저 같은 경우는 사실 거의 대부분이 HTTP2를 쓰려면 무조건 사이트가 HTTPS여야 돼요. 근데 그 아, 이유가 되게 흥미롭거든요. 이유가. 근데 이게 뭐가 흥미롭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TCP 핸드쉐이크를 하는 경우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네. 예를 들면 뭐 서로 뭐 어떤 윈도우 사이즈 같은 것들도 서로 네. 교환을 하고 뭐 TLS 같은 경우는 인증서나 뭐 키 교환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할지 같은 것들을 막 서로 교환을 하잖아요. 그 여러 개 네. 패킷을 주고받으면서. 네네. 근데 이제 그 웹에서 우리가 성능을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RTT가 많아지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라운드 트립 타임이, 라운드 네. 트립을 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성능이. 왜 그런 거죠? 왜냐면은 이제 패킷을 주고받는 경우 수가 많을수록 이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몇백 밀리세컨씩 차이가 나게 되면 아, 이게 웹 성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예요, 애초에. 네네. 그러면은 라운드 트립 하나를 줄이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뭐 밴드위스를 늘린다고 이제 웹 성능이 좋아지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라운드 트립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라운드 트립을 우리가 줄이려고 막 TCP 재사용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네네. 뭐 TCP 소켓 재사용하면 다시 라운드 트립 할 필요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럼 왜 HTTPS에서만 HTTP2를 지원하냐라고 하면, 지금 HTTP2를 쓰려면 지금 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 네고시에이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요. 네. 근데 저것도 어쨌든 패킷을 전달해야 되잖아요. 클라이언트가 나는 내가 우선시하는 프로토콜이 이거야. 그럼 서버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거를 음, 하려면 어쨌든 한 번에 패킷을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한 번을 주고받으려고 하고 보니까 이게 한 번에 라운드 트립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음, 근데 뭐 이게 확실하진 않을 수도 있는데 HTTPS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클라이언트 헬로우에다가 이 과정을 그대로 보내요. 그러니까 HTTPS를 사용하려면 TLS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TLS를 사용할 때는 클라이언트 헬로우라는 패킷을 클라이언트가 보내거든요. 네네. 그러면 클라이언트 헬로우가 보낼 때 원래는 뭐 인증서 내가 못 쓰고 뭐 알고리즘 못 쓰고 그죠. 이런 걸 보내는데 네, 맞죠. 거기에 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 네고시에이션을 동시에 같이 보내요. 어디셔널 헤더 값을, 밸류 값을 헤, 넣어버리는 거예요. 헤더를 보내는 게 아니라 헤- 실제 저 값을 데이터로 보내는 거죠. 네, 네, 맞아. 잘 잘못했어요. 어디셔널 에, 밸류를 더 보내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익스텐션으로 저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게 저 지금 제가 캡처해 놓은 저게 실제 와이어샤크에서 클라이언트 헬로우를 잡으면 저렇게 나와요. 클라이언트 오, 헬로우의 패킷을 잡으면, 왜냐면 클라이언트 헬로우까지는 암호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다 볼 수 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그 서버 헬로우 때 서버가 그 저 중에 어떤 걸 그 선택했는지를 선택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중에 HTTP를 선택을 해주면 2를 선택하면 이제 그때부터 2로 이제 요청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러다 보니까 그 클라이언트 헬로우를 통해서 보내다 보니까 어차피 필요한 라운드 트립에 그냥 하나 얹어서 보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능을 저하시킬 일이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차피 맺어야 되는 연결 과정 중에 그냥 하나만 더 얹었으니까. 그러다 그럼, 보니까 네, 라운드 트립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네. 그것도 이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제 사실 보안적으로도 HTTPS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좋긴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그런 것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HTTPS만 지원하게끔 한다고 하면 사실 되게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릴 수가 있다 보니 저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뭔가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걸 우리가 실제 TLS 과정을 거칠 때 한다라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음, 저렇게 이제 맺어지게 되면 이제 내부적으로는 HTTP2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그 여러 가지 멀티플렉스 방식이어가지고 각각 스트림을 쪼개가지고 요청을 보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네. 웹사이트 열 때
HTTP 뭐 index.html만 받아오고 거기서 막 여러 개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들을 받아올 거잖아요. 서버로부터. 네, 근데 그럴 때 이제 기본 HTTP1은 TCP 연결이 이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보내고 나면 그 다음 거를 기다려야 되잖아요. 기존 첫 네네, 번째 게 와야 그 두 번째 걸 보낼 수가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이게 대표적인 이제 HOL 문제라고 하죠. 네네, 예, 그래서 되게 헤드 오브 라인 블러킹인가? 아무튼 그거 앞에가 끝나지 않으면 뒤에 거를 다 뒤에 게 다 밀려버리는 거죠. 네네, 이제 그런 과정 때문에 느린 건데, HTTP2는 각각의 요청들을 다 스트림 단위로 쪼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동시에 요청을 여러 개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스트림마다 따로 그 유지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나가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들은 빠르게 먼저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뭐 제가 실제 구현을 본 건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우선순위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어, 파일들은 우선순위가 높으니까 걔를 먼저 걔 패킷을 먼저 보내도록 하는 것들도 있고, 그리고 서버 푸시라고 해가지고 그 멀티플렉스 방식이니까 기본적으로 뭐 사실 서버 푸시라고 해서 웹소켓과 같은 건 아니에요. 그 멀티플렉스 둘 다 멀티플렉스 구조니까 뭐 서버도 클라이언트한테 요청을 보낼 수 있잖아요. 그 네네, 웹소켓 같은 경우는 사실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요청을 보낼 수도 있고 서버가 먼저 클라이언트에 요청을 보낼 수도 있는데 네, 사실 HTTP2도 양방향 소통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서버가 먼저 보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먼저 이니시에이트를 하지 않는 이상 커넥션 자체가 열리지도 않고 요청을 보내주지 그렇죠.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상 클라이언트 이니시에이트 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건데 서버가 먼저 보내주는 게 하나 있는 게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HTTP에서는 그 예를 들어 A라는 파일을 요청을 하면 그걸 이제 전달해주면 되는데 서버가 이거를 만약에 받게 되면 너는 뭐 그 외에 예를 들어 뭐 index.html 말고 CSS나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도 너 당연히 필요할 거야라고 판단이 되면 먼저 어, 요청을 하지 않아도 먼저 보내버려요. 그러면은 미리 먼저 서버가 푸시해서 보내주면 클라이언트 그걸 받았다가 이제 내가 어차피 필요할 거였으면 사실 미리 내가 받아놨으니까 요청을 한 번 더 안 해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의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 캐시 입장에선 되게 좋은 거고, 이것도 되게 잘 사용해야 되는 거. 단점은 사실 만약에 판단을 잘못하면 불필요한 파일들이 내려오는 거잖아요. 나는 네네, 쓰지 않는데 서버가 푸시해서 받아서 캐시해 놓는 거니까 클라이언트가.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조절해서 이제 성능을 튜닝해야 되는 것들도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능들이 이제 HTTP2에서는 이제 들어 있다라는 거고, 또 HTTP2에서 되게 흥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 쪽에서 네, 이제 보안과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있는데 이제 악부님도 보안에 워낙 이제 음, 전문가시니까 아닙니다. 네. 그 뭐가 흥미로웠냐면 원래 HTTP는 헤더 압축이 안 돼요. 헤더는 압축이 어, 안 돼요. 근데 네네, HTTP2는 헤더를 압축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아 그런 그럼 거죠? 어, 헤더를 어떻게 압축하나 이제 봤더니 이제 뭐 예를 들어 중복되는 헤더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양쪽의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서로 헤더 테이블을 유지를 해요. 그래서 어, 헤더를 다 보내지 않고 헤더가 중복된다고 생각되면 테이블에 있는 번호만 보내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어, 키값만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A라는 헤더가 B라는 밸류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 조합을 1번이라고 저장해 놓으면 만약 같은 걸 보내야 될 때 그냥 1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버는 그 같은 테이블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1번만 보고도 어떤 헤더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번호만 보고도. 그러면 음, 이제 전체 헤더를 보낼 필요가 없이 줄여서 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요걸 이제 H팩이라고 하더라고요. 헤더를 이제 압축하는 기능이 생겼다. 아, 근데 이제 요게 신기했어요. 뭐냐면 그러면 왜 H팩을 그렇게 테이블을 유지하는 구조로 썼냐? 그냥 Gzip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네, 어차피 Gzip도 압축 알고리즘이고 네, 헤더도 그냥 스트링인 거 압축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라고 왜 그렇게 안 했냐라고 봤더니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 헤더를 압축하게 되면 Gzip으로 네, 압축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페일로드에다가 내가 어떤 악의적인 공격을 위해서 어떤 임의의 스트링을 넣어봐요. 계속 테스트를 하면서. 아, 근데 만약에 A라는 스트링을 넣어서 압축이 돼버려. 헤더 사이즈가 작아지면
헤더 중에 일부에 그 값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제 해킹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헤더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압축 사이즈를 보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 저는 이제 해킹 쪽을 잘 모르니까 뭐 그게 뭐 실제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논리상으로 보면 실제로도 그럴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예측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어들이 들어있다. 뭐 API 키 같은 거 붙였는데 헤더에 그런 게 들어있는지를 볼 수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조금 그 지집은 피하고 양쪽에 서로 테이블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했다? 약간 이런 걸 음, 책에서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약간 보안을 고려한 설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음. 이게 들으면서 이제 저 여러 가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HTTPS를 사용해야 HTTP 버전 2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 어, 보통, 시- 어, 혀- 많이 보는 케이스가 프록시나 로드 밸런서를 앞단에 두고 그 로드 밸런서가 받는 건 HTTPS로 받고 로드 밸런서가 안으로 숨기는 영역은 HTTP로 할 수 있잖아요. 네, 속도를 더 빠르게 개선하기 위해서 많이 선택하는데 그러면 네. 만약에 이해들이 서로 HTTP2로 써야 되는 상황이 있다. 그러면 내부는 다 HTTPS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가 인터넷 통신. 아, 네. 인터넷 통신도 HTTPS로 해야죠. 그것도. 네. 아, HTTP로는 유지를 할 수가, 물론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 HTTPS로 아마 해야 될 거예요. 안 해도. 그래서 어, 중간에 API 게이트웨이 같은 애들이 이제 있어서 HTTP2로 받고, 네네. HTTP2로 받은 다음에 이제 뒷단에 뿌릴 때 HTTP1으로 뿌리면 앞단에서는 이제 멀티플렉싱이 되고, 뒷단은 어차피 스프레딩 아웃 되니까 쭉 퍼지니까 네네. 이렇게 프로토콜을 전환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음, 이게 되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다음 주제로 가져온 것 중에 다음 주제가 네. 이제 HTTP2를 쓰면 과연 성능이 좋아지냐 아, 이건데 네. 이게 되게 약간 골치 아픈 부분인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어 웹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웹사이트를 여는 이런 것들은 HTTP2를 사용하면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한 번에 요청을 여러 개 보낼 땐 서버가 동시에 받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서버 투 서버가 되는 순간에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네. 예를 들어 서버 투 서버가 되면 기본적으로 HTTP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TCP 재사용은 계속 존재는 하지만 그 재사용은 어쨌든 우리가 HTTP1을 쓰더라도 TCP가 키번 라이브를 하게 되면 계속 TCP 커넥션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뭐 저도 뭐 정확하게 이게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HTTP를 서버 투 서버로 이네이블을 했는데 특정 노드로만 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뒷단에 서버가 10대가 있는데 앞단에 로드 밸런서가 있어요. 네. 로드 밸런서랑 이제 실제 뒷단에 서버가 HTTP2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HTTP2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그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잖아요. 네네. 클라이언트가 요청을 보내면 그 요청이 HTTP2로 가게 되면 이제 한쪽 서버로만 몰리게 되는 거죠. 이게 분산이 돼야 되는데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 이 분산이 안 되는 정도가 HTTP2에서 같은 TCP 라인을 타고 여러 개 요청들이 동시에 몰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특정 서버에서만 요청이 들어오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 거죠. 이게 알려진 이슈인가요? 근데 그건 이제 이슈라기보다는 이슈가 아니라, 네네. 잘못 사용하는 경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음, 생각에는. 그러니까 API 게이트웨이라는 애가 있으면 괜찮은데, 없으면 성능이 확실히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 API 게이트웨이 같은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네. API 게이트웨이라는 애가 있으면 걔가 HTTP2 요청을 받은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뒷단으로 뿌려줄 때 HTTP1으로 뿌려줄 거니까 네네. 최종적으로 뒷단에는 네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괜찮잖아요. 어차피 뒷단만 처리되는 거니까 이 뭐 네, 게이트웨이가 모든 걸 다 요청을 받는 건 뭐 몰리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네네,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서버가 100대인데 그냥 로드 밸런스에 다 붙어 있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네, 근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특정 서버로만 요청이 몰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 그러니까 HTTP2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HTTP2를 내가 쓰고 싶어서 뭐 앞단에 NLB 붙이고 HTTP 쓰고 HTTP2로 요청하고 그 뭐 로드 밸런서 붙인 다음에 뒷단에 서버를 다 붙여놨는데 특정 서버로만 가니까 사실상 분산이 안 되는 구조가 발생하는 거죠. 음, 네. 그러면 이제 앞단에 무조건 API 게이트웨이를 붙여야 되는, 게이트웨이 같은 걸 하나 붙여야 되는 건데, 저희는 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엔진엑스 게이트웨이도 있을 수 있고, 네, 이스티오 게이트웨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해주는 역할이 이제 뒷단으로 갈 때는 다 음, HTTP1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물론 HTTP2로도 보낼 수 있어요, 뒷단으로는. 네. 네네, 뒷단으로도. 뭐 어차피 이스티오 같은 경우는 편한 게 이제 인보이들끼리는 그 서로 이제 TLS 커넥션을 맺고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것도 서로 프로토콜 교환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뭐 그런 거 물론 뭐 그 과정에서는 어떻게 프로토콜을 유지하는지 모르겠지만 음, 뭐 조금 뭐 다양한 방식들이 뭐 그러니까 제가 이 주제를 가져왔던 게 되게 흥미로웠어요. 많은 분들도 뭐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이제 들었고 HTTP2를 쓰면 무조건 좋으니까 갑자기 2를 올리자라고 했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충분히 그럴 것 아키텍처에 같아요. 따라서 네. 그래서 그 커넥션을 유지해 준다는 거의 마법이 되게 서버 투 서버 간에는 불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 네. 뭐, 맞네요. 뭐 흔히 뭐 커넥션 유지해 주는 것 중에 뭐 로드 밸런서들이 커넥션 유지를 기본적으로 해주잖아요. 그 네네, NLB 같은 것도 사용해 보면. 근데 네네, NLB도 사실 로드 밸런싱이 진짜 완벽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NLB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그 클라이언트에서 포트가 바뀌지 않는 이상 클라이언트 포트랑 IP가 동일하면 계속 같은 곳으로 해싱이 되잖아요. 네네, 결국은 해싱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 해시로 들어가는 그 요청이 똑같으면은 이게 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네, TCP든 UDP든 다 똑같더라고요. 네네, 근데, 근데 그게 결국은 이제 어쨌든 커넥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로드 밸런싱을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음, 그래서 커넥션 유지하면 확실히 도움은 돼요. HTTP2가 성능이 좋아지는 부분도 확실히 저는 있고 하지만 뭐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게 HTTP2를 사용한다고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 뒷단의 아키텍처들이 잘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 설정들도 잘 서로 간에 맞아야 돼요. 뭐 예를 들면 HTTP2를 사용하는데 그 한 그 TCP 커넥션 안에 스트림에 제한이 있거든요. 네, 그 제한 수를 적절하게 조절하지 않으면 또 그것도 병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결국은 HTTP2를 사용하면 중요한 거는 요청당 그 TCP 커넥션을 여러 개 생성하지 않고 하나에서 이제 좀 그 여러 개 스트림으로 쪼개가지고 동시에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성능 향상이 되는 도움이 되는 건데 네, 그 이점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잘 조절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뭐 지금은 여기 적어놓은 것도 없고 실습도 안 가져오긴 했지만 저도 이제 좀 더 경험이 쌓이고 이해도가 좀 높아지면 좀 자세하게 이제 어떻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한번 이 데모 같은 아, 것도 좀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권사님이 이 HTTP 프로토콜 버전 2를 공부한 계기가 현재 성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후보 중 하나인 걸로 전 생각되는데 맞나요? 그쵸. 성능 향상을 하기 위해서 아, 저희가 도입을 했고, 네. 뭐 저희는 전반적으로 뭐 잘 성공적으로 했지만 그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이런 것들을 그 프로토콜 레벨에서 최적화를 한다는 게 그 프로토콜에 그쵸. 대한 이해도가 정확하게 없으면은 이 현상을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도 지식이 부족해서 막 팀원들한테 물어보면서 막 이해했는데 이게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물론 잘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 다 기본적인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쯤 잡고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여러 가지 메모를 하고 있어요. 질문한 것들을. 일단 그러면 성능 향상시키기 위해서 도입을 했고 성공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했는데 이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뭐 어떻게 성능이 향상되는 걸 지표를 잡아서 와, 성능이 진짜 향상됐어. 라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지표들이 있죠. 레이턴시 같은 것들을 볼 네. 수 있으니까 요청당 레이턴시 같은 거 보고 그런 음, 거는 뭐 당연히 볼 수 있지. 근데 그 이게 한 가지 그 구간 단위로 측정을 잘 해야 되기는 하죠. 아무래도 그 음, 어쨌든 HTTP2로 요청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 뭐 특정 뭐 프레임워크 웹 프레임워크가 HTTP2를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뭐 HTTP2를 지원해야만 그 스트림 단위로 쪼개가지고 들어오는 것마다 스레드를 하나씩 생성해서 애플리케이션 코드가 돌아야 되는데 그걸 지원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거든요. 스트림 네네. 단위로 쪼개서 요청을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지원되는지도 봐야 되고, 사실 서버로 들어와서 성능을 측정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제 서버 들어오기 전까지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이제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측정하는 도구들이 있죠. 뭐 이스티오 같은 경우는 이스티오 매트릭이 다 존재하잖아요. 네네. 그런 성능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향후 근데 네. 네. 준비하실 때 만약에 자료를 준비하시게 되면 어떻게 이런 성능 향상에 대한 모니터링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요청 처리하는 시간을 볼 수가 있겠죠. 클라이언트에서 네네. 뭐 요청을 어마어마하게 부어봤는데 어, 뭐 10초 걸리던 게 5초로 줄었다. 그러면 확실히 성능이 좋아진 그쵸. 거니까. 그쵸. 네, 같은 인프라를 기준으로 놓고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저도. 그런 걸 하다 네. 보면 좀 이해도도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 그리고 일단 HTTP는 텍스트 기반이잖아요. 얘는 일단 네네. 바이너리 기반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그, 그 패킷이나 이런 것들을 읽는 속도나 이런 것들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어, 네, 보내는 것도 가볍고 네, 어, 그래서 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냥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진짜 얼마나 성능이 좋아지는지를 저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프론트 라이브러리에서도 이걸 도입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뭐 네. 넥스트나 리액트나 왜냐하면 아까 CSS 이런 걸 미리 체크해서 우선순위를 높다며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웹에서 저희가 웹이나 앱 단에서는 뭔가 화면을 볼 때 받아야 될 라이브러리들이 조금씩 있잖아. 자바스크립트든지 CSS라든지 그런 것들을 뭔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뭔가 HTTP 프로토콜 버전 2를 들었을 때. 그래서 프론트 라이브러리도 이걸 많이 쓰지 않을까? 라는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웹 음, 브라우저도 그렇고. 웹 브라우저에서는 활발하게 확실히 예, 뭐 이미 사실 거의 대부분 넘어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음, 뭐, 네, 약간 우선순위 같은 것들은 뭐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는지는 좀 신기하네요. 모르겠는데, 예, 네,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는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그런, 뭐, 무슨 어떤 파일들이 이렇게 있고 이 중에 뭐 가중치를 어떻게 전달해서 보내게 되면 그거 먼저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기는 해요. 뭐 헤더에 보내겠죠. 헤더나 그 프레임이라고 이제 사실 그 HTTP2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프레임 단위로 그거를 프레임 네, 기준으로 패킷을 전달하게 되는데 네네, 그 프레임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프레임이 존재하는데 뭐 스트림 하나가 사실 일련의 프레임 모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네, 프레임의 여러 가지 종류들 중 하나가 프라이오리티 프레임이 있어요. 어, 그래서 스트림의 뭐 우선순위나 의존성 같은 것들을 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뭐 헤더 프레임도 있고
프라이오리티 프레임도 있고, 뭐, 고어웨이라는 프레임도 있어요. 이거는 이게 뭐 스트림이 상대방이 새로운 스트림을 다 수신했다는 이제 약간 에크 같은 느낌이죠. 네, 네네. 그런 느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도 저도 잘 몰라서 섣불리 얘기하기가 좀 그렇네요. 나중에 기대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 들으면서 제가 아직 그 gRPC를 공부를 안 했는데, 음, gRPC도 HTTP 프로토콜 2 버전 기반인가요? 기본적으로 HTTP2 기반이죠. 그러면 그 애들도 HTTPS로만 통신이 되는 구조겠네요? 이게 좀, HTTP2 기반으로 이제 멀티플렉싱을 서로, 네, 맞아요. 어, 그 안에서 채널이 형성돼야 되고 그 채널이 결국은 채널 안에서 이제 여러 개의 패킷들이 전달이 되는 거니까 HTTP2 기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걸, 이걸 질문 드렸던 게, 그, 쿠버네티스가 내부적으로는 gRPC로 통신하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는 인증선은 사실 저희가 쿠버네티스 만들 때 CA만 만들면 되니까. 근데 그 gRPC를 그 아까 TCP 프로토콜 2를 들었을 때, 딱 쿠버네티스의 gRPC가 생각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프로토버퍼인가? 네. gRPC는 프로토버퍼를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막 세미나 같은 거 보면.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뭐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 라고만 그냥 주워 들었는데, 이 네. gRPC를 공부할 때 이것도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뭐 사실상 거의 뭐 gRPC 같은 경우는 HTTP2의 그 효과를 많이 누리지 않을까. 어쨌든 멀티플렉싱이 돼야 되고 네. 그 gRPC 아, 같은 경우 그 프로토버퍼라는 거는 사실 뭐 그냥 그 그냥 서로 양쪽 간의 그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규약을 정한 거니까, 네네. 네, 뭐, 프로토버퍼 덕분에 뭐, 여러 언어들 간의 뭐, RPC 콜이 되게 원활하게 될 수 있었던 것도 있겠지만, 성능 자체는 아마 HTTP2에서 오는 그런 성능이 좀 있지 않을까. 아무래도 멀티플렉싱이 가장 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예를 들면 커넥션 하나 열어놓고 RPC 콜을 병렬로 팍팍팍팍 보내게 되면은 여러 개를 동시에 실행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HTTP1이었으면은 그게 불가능한데 HTTP2면 어쨌든 멀티플렉싱으로 되니까 스트림 단위로 쪼개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네, 또 맞아요. 그게 말씀하신 지원하지 대로 않을까. 네. 네, HTTP 버전 2를 잘 활용한 하나의 프로토콜로 보이네, gRPC가. 네. 그리고 자, 또 들었던 거는 그 블록체인들. 블록체인은 전혀 문외한이지만 블록체인은 HTTP2 이상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음. 뭐 이런 관련된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건 처음 들어봐요.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지 않습니다. 블록체인에 대한 그냥 잠깐 관여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프로토콜이 다 HTTP 버전 2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지? 라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 여러 개 트랜잭션을 뭔가 여러 군데 보낼 때 좋은 점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드네요. 음. 어, 이게 앞으로 곧 공부해야 될 주제 중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이제는 HTTP2도 워낙 흔해져서 네, 이제 3도 공부하고 맞아요. 4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4도 공부하고 그래서 오늘 봤던 그 링크드인에서 사람들이 공유해줬던 걸 보면, 이제는 과거의 것들을 이제 버리는 게 더 많아질 거다. 새로운 걸 익히는 게 그 많아지고, 근데 이제 과거의 것들이 뭔가 지금과 안 맞는 시대가 올 거다. 예를 들면 그 리눅스의 IP 테이블은 아직까지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음. 어 이제 한 2, 3년 전부터
eBPF를 사용해서 좀 더 성능을 향상시키는 케이스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너가 네트워크 성능을 높이고 싶어? 그러면 EVPF 써. 라는 게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IP 테이블을 지금까지 했던 그런 환경을 약간 버려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많아질 거다. 라는 하나의 글을 봤어요. 그래서 조금씩 공감되는 부분. HTTP 뭐 2, 3 계속 나오면 그런 것도 이제 저희가 잘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냥 그쵸, 생각도 오늘 해봤어요.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가야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먼저 갈 수 없고 잘 만들어진 길을 보고 열심히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HTTP 버전 2에 대해서 더 공유해 주실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내용을 풍부하게 해서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거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은 몰랐는데 한번 디버깅 하는 시간 있으면 이거 봐봐야겠네, 한 번씩. 네. 재밌어요, 그거 보면. 네. CDN이 많이 쓰겠네, 이거. 느낌상. CDN도 아까 캐시 기능을 좀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많이 쓸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아마 거기 설정이 있을 거예요. 클라우드 프론트 아, 설정에도 그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어떤 프로토콜을 쓸지. 갑자기, 마지막 질문 하나 되나요? 그러면 네. 얘가 HTTP 버전 2만 사용할 수 있어요, 서버가? 근데 클라이언트는 HTTP 2를 사용을 못 해요? 그러면 이건 통신이 서로 되나요? 안 되죠. 프로토콜 교환이 안 되니까. 그럼 에러 메시지는 어떻게 에, 떠요? 궁금한데요. 에러 메시지는 저도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지원하는 그 프로토콜이 무조건 HTTP2여야 된다고 아마 서버에는 나올 것 같고, 교환 음, 자체가 안 된다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서버가 HTTP1만 지원하고 2를 지원하지 않고 만약에 HTTP2로 무언가를 보내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HTTP2를 보낼 때 네. 어떤 프레임 중에 뭐더라? 커넥션 프리페이스라는 게 어, 있대요. 그, 클라이언트가 HTTP2로 통신한다는 걸 서버한테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그 스트림을 하나 던져주는데 그 포맷이 약간 HTTP1의 그 포맷과 비슷한 거예요. 근데 HTTP1은 이 문자를 읽을 수가 없는 거죠. HTTP1에서도 메시지로 인식은 되지만 실제 HTTP1은 뭐 그 해당하는 메서드 같은 걸 찾을 수가 없대요. 음, 뭐 메시지가 원래 보통은 get, post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그 PRI라고 해가지고 아, 요런 막 명령어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네. 방법은 HTTP1에는 정의된 게 없으니까 이제 에러를 내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뭐 HTTP2 클라이언트는 얘가 HTTP2는 못 받는구나 라는 걸 이제 뭐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와, 이 네. 프로토콜을 규정한 사람은 정말 대단하네. 그죠. 아무래도 이런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아, 되게 다양한 것도 있지 않을까? 근데 서버가 2만 받고 클라이언트가 1으로 요청하는 경우는 테스트를 안 해봤어요. 네, 사실 근데 이게 거의 안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왜냐 2를 사용하는 서버 입장에서 1을 호환할 네. 것 같아요. 보통 거의 하이오하나 하죠. 네. 보통은. 근데 이런 네.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지만,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갑자기 네. 질문 드렸어요.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면,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충분히 재미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네. 오늘 권수님 어떠셨나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재밌었습니다. 오늘 유익했네요. 네. 내용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네요. 어, 저는 좋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